이번 시간은 경금일간의 신축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이 신금을 받죠. 이 경금이 신금을 받다는 것은 이제 겁재가 나타난다는 것이 되고, 이 겁재 입장에서도 얘가 겁재예요. 제가 겁재에 쓰신 분들한테 자주 쓰는 표현인데, 영웅을 알아본다. 왜 삼국지 소설에 보면 그런 대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 자기들끼리는 알아봐. 영웅은 영웅을 알아보는 법 하면서 그냥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어느 자리나 모임에 나가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알아본다니까? 서로 알아봐. 저 친구 내 겁재인가 보다. 이 겁재 입장에서도 얘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이게 비견이 서로 눈에 띌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음과 양이잖아요. 음과 양이라서 이건 자석에 S극과 N극처럼 딱 달라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나 모임에 가서 겁재가 있다, 겁재운이다 그러면 급격하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막연한 사이가 될 수 있어요. 영웅은 영웅을 알아본다. 근데 지지로는 축토를 달고 왔죠. 이 경금이 축토를 본다는 건 이건 어떤 뜻이냐면, 어, 이 축토가 임묘하는 게 경기정이란 말이에요. 축토가 임묘하는 게 경기정인데, 이게 정관과 정인을 임묘해요. 정관, 정인. 그리고 일간을 함께 임묘한단 말이에요. 정관, 정인을 임묘하는 인성을 갖고 있는 겁재야. 와, 이거 정말 매력 있는 거예요. 정말 매력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경금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정관정인이라는 게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누려왔던 특권 같은 거거든요. 내가 살면서 그동안 누리고 왔던 특권이 어쩌면 내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운이 좋았거나 내가 혜택을 받았었구나 라는 그런 자아 성찰을 하게 되는, 또 그렇게 만들어주는 인성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굉장히 겸손해지겠죠. 굉장히 겸손해진다.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신축이라는 겁재를 통해서. 경금의 신축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냐면, 장자의 추수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의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이 황하에 강물이 엄청 많이 불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황하의 신 하백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 황하가 엄청나게 물이 불어나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 세상에서 제일 큰 강에 물도 많아졌어. 아, 내가 최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나는 물의 신이다. 그런 기분으로 가다가 부케학이라는 부케의 신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강이 바다를 만난 거예요. 바다를. 이 하백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 세상에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엄청난 놈이 나타난 거잖아요. 이 경금에게 신축의 등장이란 마치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케학의 등장과 같아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끊임없는 자기 발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이게 쟁제 현상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하백의 그 황하강을 이 재성이라고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좋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 바다를 봐버리니까 내가 갖고 있던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쟁제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영역을 넘보게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사이즈가. 그럼 어떻겠어요, 이 사람이? 뭔가 더 다른 것에 도전하고 싶어 하겠죠. 이건 겁재가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운에서 만나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도 살면서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겁재가 있으신 분들이 여러 영역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 다 일어났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더 큰 영역으로 도전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일단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힘들어. 힘든 게 힘든 건데
지지에서 투간된 이렇게 겁재가 있다고 하면 왜 2인자 사주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항상 나는 뭔가의 시작 단계에 있는 거예요. 왜? 이 북해약처럼 넓은 나보다 더 큰 바다를 이루고 있는 그런 존재를 항상 만나게 되니까요. 대신에 이게 꼭 나쁘다라고 생각하실 건 아니고 때문에 내가 항상 끊임없는 자기 발전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된다. 경금일간이 신축년을 만나게 되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실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겁재에 쓰신 분들이 의외의 반전의 매력이 있어요. 반전의 매력. 약간 이 야누스적 매력이 있는 거죠. 야누스적 매력. 의외의 매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제가 운전할 때 정말 100km 이상을 못 밟거든요. 너무 무서워. 100km 이상 못 밟아. 근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은 레이싱 점퍼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막 락 헤비메탈 스타일이나 막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항상 부르고 즐겨 듣는 것은 발라드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눈도 막 쫙 찢어지고 굉장히 좀 사람이 좀 싸나워 보이는데 소녀 감성이야 또. 그래서 좀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면 의외로 순진해요. 그리고 또 저같이 약간 순진해 보이는 사람이 의외로 양아치야. 죄송합니다. 안 그래 보이는데 의외의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그 음과 양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라서 그래요. 어느 시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걸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폭이 넓은데 오늘은 제가 그냥 다르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뭐 일반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겁재가 들어오면 관의 여부가 중요하죠. 관성이 있어야, 이 겁재를 제어할 수 있는 관성이 있어야 이 겁재로부터 나의 재성을 지킬 수 있으니까 관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병화 편관이 있던 사람이라면 이 겁재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겁재가 편관을 해결해 준다. 제가 지지난달인가 경금일간 분들의 시축년 신년 운세에 대해서는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더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정관이 있다고 해도 이 정관이 좀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관을 사용해서 이 겁재를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그게 꼭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새로 태어난다는 느낌으로 자기 발전에 힘을 쏟을 수